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오늘 첫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 호칭을 떼버렸습니다. 나가라면서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자, 노태악, 이훈구 대법관 2명이 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납니다. 후임 뽑아야겠죠.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각자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청할 때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두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합의가 안 된 채로 대법원이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 2명을 제청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권한인 제청권을 쓴 거라는 대법원,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거라는 여권,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하지만 임명 제청 전 합의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통보하듯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걸 두고 파문이 커졌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5개월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지난 4일에는 이훈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이훈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물러나라고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 회의를 열어 퇴진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법사위원들과 대법원을 대표해서 나온 법원 행정처장의 치열한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를 했고 만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시작부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집니다.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합의가 불발된 책임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청와대가 만남을 거부했고 서면 제청은 협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면 제청하는 걸 협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 찍었어요?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요구했죠? 인사에 관련된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당일 출석 요구안을 기습 통과시켰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좌영기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합의를 하고 제청을 해야 되는데 관례를 깨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관례인 건 맞습니까?
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 합의를 하지 않은 서면제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누구를 대법관으로 고를지 대법원장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면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월 넘게 협의를 거쳤거든요. 하지만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동안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게 빨리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은 대로 지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른다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하면서 탄핵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꺼냅니다.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갈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권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무시하고 합의 관례도 깼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시에는 여론의 방향도 살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 퇴임을 하거든요. 이 점도 감안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경고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자, 일단 어쨌건 양측 모두 지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장 임명 제청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헌법을 놓고 보면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제청은 됐고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를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보낼 수도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내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아예 주지 않으면 대법관 임기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회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할 필요는 또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까지 내놓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또 부결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한 번 제청했던 후보를 다시 제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 부결이 된다고 하면 새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골라야 되고 대법관 인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임명 제청 그리고 임명 동의 부결 이게 반복되는 교착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한인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